안녕하십니까. 저는 신경외과 전문의 김준원입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허리 디스크 과연 수술해야 하는가,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으로도 좋아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환자분들이 대부분 허리 디스크라고 의심돼서 오시는 경우는 허리 통증이 있거나 다리가 저리거나 다리에 힘이 빠져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사 치료를 하거나 일단 약물 치료를 먼저 하고 오시는데 그래도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에 척추병원에 이렇게 오셔서 다시 한 번 더 진료를 받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가 진찰을 해보고 다리가 저린 경우가 명확하다면 MRI 촬영을 하게 되는데 그 MRI 촬영에서 디스크 탈출이 이렇게 확진된 경우 많은 환자분들이 처음에는 많이 당황을 하시고 수술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먼저 앞서는 분들도 많습니다. 우선 허리 디스크 치료에 대한 결과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수술을 하지 않고도 비수술적인 방법, 약물 치료라던가 주사 치료라던가 하는 간단한 치료만으로도 대부분 통증이 호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우리가 수술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건데요. 환자 사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50대 남성분이시고 다리에 너무 심한 통증과 위압감이 있어서 내원하셨는데요. 환자분 같은 경우는 요추 4번과 5번 뼈에 아주 큰 디스크 탈출이 이렇게 보인 경우로 내원하셨습니다. MRI 촬영상에서 4번하고 5번 디스크를 살펴보면 이렇게 좌측으로 안에 있는 신경관을 꽉 누르고 있는 디스크가 나온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환자분도 사진을 보고 많이 놀라셨고 본인께서 수술적 치료를 꼭 해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먼저 저와 상의를 나눴습니다. 환자분의 사진에서 신경관이 생각보다 넓다는 점과 근위압감이 덜하다는 점을 봐서 주사치료하고 물리치료를 먼저 하자고 말씀을 드렸던 환자입니다. 환자분께서는 주사치료 두어 번 정도를 받으신 뒤에 통증이 많이 좋아지셨고 1년 뒤에 사진을 찍었는데 해당 부위의 디스크가 말끔하게 사라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먼저 환자분들께 저희가 무조건 디스크가 나오면 수술을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먼저 시행을 한 뒤에 통증이 계속 남아있다면 그때 수술적인 치료를 같이 상담을 하고 치료 전략을 새롭게 짜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약물 치료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염 진통제, 그리고 근이완제, 다리가 저리신 분들을 위해서 신경병증성 약물을 드리는데 이런 약물로 어느 정도 통증이 조절이 되면 환자분께는 꾸준히 약을 드시면서 무리한 활동을 피하시면서 지내면 대부분 많이들 통증이 좋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리치료하고 약물치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남아있는 분들은 이제 주사치료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 주사치료에는 크게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내측 분지차단술, 신경근 차단술과 경막의 신경차단술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치료 방법에는 당연히 스테로이드라는 약이 들어가는데요. 보통 이 스테로이드가 신경의 염증을 많이 씻어내주고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아주 강력한 항염증 효과가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께 주사치료를 한 뒤 통증이 좋아지면 그걸 바탕으로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을 하면서 치료를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 그러면 결국 수술을 하는가에 대한 대답을 해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신경차단술이라는 것을 3차례에서 4차례 정도 시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이 지속적으로 남아있다, 환자분의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보통 그런 경우에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 다리의 위압감이 심한 경우에 환자분께서 넘어질 수도 있고 특히 고령의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낙상 위험이 동반되기 때문에 수술적인 치료가 오히려 마비의 진행을 방지하고 삶의 질이 좀 더 증대되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가장 응급 상황인데요. 대변과 소변에 문제가 생기는, 예를 들어 대변을 보는데 항문 주변에 감각이 사라진다거나 소변을 보고 싶은데 소변이 나오지 않는 그런 마비 증상이 있다고 하면 이런 경우에는 응급으로 빨리 디스크 수술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디스크 수술에는 내시경과 현미경을 이용한 간단한 단순 감압 수술이 있고 나사를 이용해서 하는 유압술이 있습니다. 척추 유압술이라고 하는데 나사를 척추에 삽입하여서 허리를 고정하는 수술을 다 척추 유압술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고령의 환자분들께서 허리가 위아래로 많이 흔들리거나 혹은 앞뒤로 많이 빠지거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방전이가 심한 경우에 이런 유압술을 많이 권유를 하고 있는데요. 유압술을 해야 되는 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젊은 층보다는 많이 심해져 있는 경우에 보통 유압술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순 감압술이라는 것은 이렇게 내시경이나 현미경을 통해서 척추 내부로 진입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후공이라는 척추뼈를 의료용 드릴로 이용해서 구멍을 낸 다음에 내부에 있는 인대를 살짝 가르고 들어간 뒤 안에 있는 디스크를 이렇게 신경을 당긴 다음에 디스크를 안전하게 제거하는 방법을 단순 감압
디스크 제거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내시경 수술과 이제 현미경 수술에 각각의 장단점이 다 있었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현재 내시경 수술에 대한 단점이라던가 제한사항, 한계점들이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넓은 시야각을 확보할 수 있고 안에 있는 디스크를 신경을 조심스럽게 당기면서 수술을 할 수 있어 더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작은 1cm만한 구멍을 2개 정도 내서 수술을 하기 때문에 주변부 근육이라던가 척추 주변에 있는 구조물을 많이 손상시키지 않고 하는 그런 수술이 되겠습니다. 나이가 드셨다고 해서 내시경 수술이 제한되거나 위험하다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내시경 수술은 피가 많이 나지 않고 전신 마취를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젊은 층의 환자분들이나 나이가 있으신 고령의 환자분들도 안전하게 진행을 할 수 있는 수술입니다. 오히려 수술에 이렇게 지장이 될 수 있는 것들은 기저질환들, 폐나 심장이 나쁘다거나 골다공증이 심하다거나 치매라던가 인지 기능이 많이 떨어져서 환자분의 협조가 되지 않는 경우에 수술의 합병증이라던가 부작용들을 고려하면서 수술해야 되는 경우가 많겠지만 안전하게 다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 이렇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고령의 환자분들이 내원하시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라도 미리 수술 전에 많은 검사들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폐기능 검사라던가 심장의 기능 검사, 간이나 콩팥의 기능 수치들을 혈액학적 검사로 다 확인을 한 뒤에 안전하게 수술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체크를 먼저 하게 됩니다. 내과 선생님 협진을 통해서 환자분이 마취를 하고 수술해도 안전한지에 대한 검사가 완료가 되면 마취과 선생님께서 안전하게 마취를 진행해서 수술을 하게 됩니다. 스포츠를 좋아한다거나 특히 요즘 헬스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처음에 비수술적인 방법을 먼저 권하는 경우도 많고요. 수술을 하고 나서 완전히 회복이 되기 전에 다시 본인이 하던 어떤 활발한 스포츠를 하게 되면 다시 디스크가 찢어지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제한을 하게 됩니다. 고령의 환자분들이나 기저질환이 많은 분들에게도 통증을 참고 잘 못 걷는다거나 본인의 활동 반경이 많이 좁아지는 분들은 계속 누워있게 되면 근육의 감소가 더 빨라질 수도 있고 기저질환이 있으면 오히려 누워있는 게 환자분에게 더 위험할 수 있어서 그런 경우에 수술을 빨리 한 뒤에 오히려 빠른 일상의 회복을 도와드리는 게 더 좋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렇게 환자분들 중에서도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으로도 좋아질 수 있는 분들 그리고 어떤 경우에 수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치료의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그 치료 방법을 어떤 경우에 어떤 환자분들한테 적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경외과 전문의 김준원이었습니다.